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도 30대 여자분이시네요. 정치 성향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진 사연인데 그에 비해서는 밝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 사연은 박지아 아나운서님께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결혼 5년차 30대 여자 사람입니다. 지혜갑 여러분들에게 저의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약하지만 저는 미칠 것 같아서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D님, 작가님, 스태프님, 그리고 막방 권력, 총수님, 제발. 네, 저는 4살 연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외국계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현 남편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남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했는데 현재는 저만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기도 하고 알콩달콩 잘 지냈어요. 저희가 돈벌이가 나쁘진 않은데 둘 다 태생이 흙수저라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금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꽤 꾸준히 했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구글 같은 주식을 열심히 모으고 저보고도 사라고 하길래 여튼 덕을 좀 봤어요. 사실 제가 남편한테 반한 게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둘 다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저와 남편은 외모도 성향도 반대거든요. 저는 좀 놀게 생긴 스타일에 덩치도 큰데다 성격도 외향적인데 남편은 딱 봐도 너드남 느낌의 덩치도 작고 실제 성격도 내향적입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찾자면 저는 정영주 배우랑 좀 닮은 느낌이고 그냥 이국적인 남편은 화끈한 스타일. 박혁권 배우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뭔가 지인이 마련한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평생 그런 거 안 해본 것 엄청 티내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좀 귀엽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냥 동생 같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람이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특히 돈에 대해서 되게 꼼꼼해요.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점은 좀 느슨하거든요. 저축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남자랑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강했고 뭐 그랬어요. 저도 일이 너무 고되고 지쳐서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던 때라 어느새 결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살면서 다 맞을 거라는 환상은 없었죠. 다른 부분이 많을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정치 성향도 이렇게 반대일 줄 몰랐네요. 항공사를 그만두고 둘 다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할 때입니다. 남편이 언제부턴가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위선적이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백신 맞는 거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등등등. 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신경에 거슬리더라고요. 저도 정치에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 이것저것 좀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랑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 남편이 일베 같은 거는 아닙니다. 일베는 남편 친구들 사이에서도 찐따 취급이라 여튼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좀 많은 걸 느끼긴 했어요. 뭔가 정치 쪽 지식은 제가 좀 있는 편이라 처음에는 남편이 4살 어린 남동생 취급을 받는 것 같이 느꼈는지 싫어했는데 어떻게 제가 또 서비스에 특화된 사람이다 보니 조곤조곤 말을 잘했죠. 그러다 또 협의점도 찾았다가 전 처음에는 알고 보면 이 나이대 남자들은 좀 극우적인 타입이 아닐까 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전반적으로 정치를 좀 혐오하는 것 같아요. 남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이유 없이 반감을 엄청 가진 사람이면 어쩌지 했는데 반대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저도 딱 표현하진 못하겠는데 남편은 그건 우리 사회 문제인 거 자기도 아는데 그런 사회 문제를 자기 세대 개인에게 강요하는 걸 싫어하는 느낌? 제 입장에서는 남편도 흙수저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20대 남자들 이해하는 계기도 되고 뭐 시간이 그렇게 흐르다가 대선 때 돼서 좀 다퉜습니다. 대선 때 남편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찍었고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을 너무 싫어해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윤석열을 좋아하는 건 아니래요. 지겨워. 이러면 꼭 붙이더라고. 너무 많이 들었어. 그냥 이재명이 너무 싫고 민주당이 너무 위선적이야. 근데 이런 말 더 싫어 진짜. 이재명이 그냥 너무 싫대. 언제부터? 아니 다 뭐지 2번 찍었다는 사람 다 이 얘기해.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은 안 위선적인가요? 왜 싫은지는 몰라. 그쵸? 왜 싫은지도 몰라. 근데 또 깊이 들어가면 딱히 뚜렷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네요. 이게 무지성 한숨이 나네요. 무지성으로 이제 더 힘들더라고요. 감정적이야. 그쵸? 그냥 감정적이고 무지성 반대랄까?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 설득이 될 리가 없죠. 그래도 저희가 이런 걸 깊이 얘기하면 뭔가 서로에게 발전이 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인가 봐요. 깊이 얘기할수록 뭔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웃기지만 몇 번 심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진짜 유치한 게 문정부에 대해 안 좋은 기사가 있으면 뜬금없이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무시하고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여기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무시하면은 아 이제 얘가 내 말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은 링크를 보냈잖아요. 야 보내지 봤지? 봤지?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가만히 무시하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만족을 하거든요. 뭐라고 보내줄까요, 거기다가? 개소리 말아. 보내야 인정하지? 되겠다, 개소리 말라고. 정확하게 보내죠. 가급적이면 서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대선 결과 나오고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술 먹고 좀 울었는데 아무리 반대 성향이라도 눈치껏 넘어가면 될걸. 굳이 저한테 남편이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겠다면서 비아냥거리길래 진짜 쌍욕하면서 싸웠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요. 저도 딱히 잘한 건 없어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얘기하다가 아주 그냥 오세훈이 잘생겨서 뽑는다는데 너무 기가 차서 당신같이 가난해서 밥도 못 챙겨 먹는 아이들 급식 무료로 못 주겠다고 난리 치다가 서울시장 잘린 사람이라고 하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무조건 퍼주면 나라 망한다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렇게 싸우면서 남편이 논리가 아니라 뭔가 감정적, 체질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모든 후보들 간에 완전히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감정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되려 더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몇 번 크게 싸우고 비아냥거리다 보니까 서로 좀 마음이 뜬 것 같아요. 마침 이러던 와중에 남편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다시 이직이 돼서 현재 혼자 외국에 가 있는 상태고요. 뭔가 엄청 믿고 싫고 이런 건 아닌데 부응하고 마음이 떠버린 느낌? 그래서 이 남자랑 내가 평생 뭔가 생각을 교류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전화에서 느껴지는 톤이나 그런 게 저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지만 문제는 남편이나 시댁 성격상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 뭐 이런 타입이라 우린 또 이번에 서로 다른 후보를 뽑을 거고 평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거고 이럴 거면 애도 없겠다. 차라리 저도 이혼하고 싱글로 사는 편이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진짜 이혼할 생각 있고요. 엄마랑도 사실 대충 이런 제 마음 설명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뜰 때 어떻게 잘 헤어지는지 지혜감님들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하신 경험이 있을 터이니 지혜감님들이 보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걸로 헤어질 생각을 하냐 싶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다를 거고 좁혀지지 않을 거라면 아싸리 얼른 헤어지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남편이 막 싫은 건 아니고 애도 없겠다. 최대한 지저분하지 않게 이혼하고 싶고요. 이런 일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나요? 다른 심각한 사연들보다는 별거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사연도 PD님이 골라주시는 것 같아서요. 기대하면서 기다려봅니다. 추신, 참고로 쓰잘데기 없는 잡담 하나 하자면 제 남편 이상형이 손문선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보던 유튜브를 홀쭉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정치 성향은 이쪽이실 텐데 그랬더니 누구나 안 좋은 면은 있는 거라. 손문선 안 좋은 점 정치 성향. 진짜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사연이 소개돼서 남편이 손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누구나 안 좋으면은. 아니 너무 이 두 분 다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지만 여자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한다. 제가 이제 다른 아나운서님과 다른 이제 자리를 갔는데 그분 그 자리에 모임이 막 완전 국힘 쪽 진짜 완전 열혈 지지자인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남자가 열받네.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면서 자기가 거기 가서 길을 받아오겠다고. 완전 무슨 길을 근데 받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자기 손문선 아나운서님이 너무 팬이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극우에 계신 분들 내 팬 왜 이렇게 많아? 뭐라도 있다? 아니 민주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으로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우 성향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와 정치 성향이 같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떤 남자친구랑 너무너무 잘 지내고 진짜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지냈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진짜 허구한날 싸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와서 딱 다차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저랑 막 싸우고 이랬던 친구들은 자기는 중도 보수 이런 아니면 중도 딱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하는 거는 중도의 시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냥 나는 우파야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다른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꼭 중도에 있다는 사람들은 나는 중간에 있어서 편향적이지 않아. 네가 편향적인 맞아, 거야. 맞아, 약간 맞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인정을 하고 상대의 생각을 바꿔줘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사실 정치 얘기 때문에 이게 둘이 싸움이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치 성향이 다른 커플이나 부부가 같이 산다? 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계속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꼭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도 보세요. 이 아내분은 아 그렇구나, 너는 그쪽이구나, 나는 이쪽이구나 하고 그냥 약간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약간 계속 고발을 해요. 문정부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있으면 뜬금없이 링크를 보낸다던가. 이건 솔직히 싸우자 아니에요? 링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대선 결과 나오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술 먹고 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잖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정치를 떠나서 그런 성향을 떠나서 위로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죽어도 그렇게 안 울겠다. 이거는 계속 약간 뭔가 싸우자는 도전장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친한 친구들 중에도 극우가 많은데 이제 친구가 한번 그 지난 2020년 총선 때 아 어떻게 정치 신인 고민정에게 오세훈이 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아, 너무 막 슬프다고 막 술 먹고 거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근데 거기는 그 추미애 장관이 또 5선을 내리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형 자체가 좀 그랬다. 너무 그런 걸 실망하지 마라.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냥 빈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래. 무슨 남편이 죽어도 와, 좀 남편 쪽에서 싸움을 걸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이러면 한쪽이 너무 힘들다. 저도 좀 되게 친한 친구 중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깊게 관심 잘 안 갖고 큰 것만 좀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저만 만나면은 자꾸 얘기를 꺼내고 싸우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진짜 대판 진짜 크게 한 술 먹다가 막 저 집에 가고 막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이렇게를 한 6번 정도 싸운 다음에 룰을 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 술자리에서는 정치 얘기 꺼내는 거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잠잠했는데 근데 지금도 가끔 그래요. 아 이런 친구들은 뭔가 싸워서 이기고 싶은가 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밖에 뭔가 없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약간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굳이 싫어하는데 꺼내는 거는 자기가 꺼내서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손문선 아나운서님 정치학이 본인 평소 없다. 나는 크게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잘 설득하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그런 건가? 제가 아는 부부 중에서 그런 부부가 있어요. 둘 사이에는 정말 깨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 얘기, 두 번째가 메이저, 전공 얘기예요. 왜냐면 둘 다 의사인데 과가 달라요. 그래서 결혼 신혼초에 이 정치랑 메이저 얘기 갖고 엄청 싸운 거예요, 계속. 아, 우리는 딴 건 다 너무 좋아. 근데 이거 두 개는 진짜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도 둘은 입을 딱 닫거든요. 둘이 되게 잘 살아. 근데 진짜 그분들도 아마 엄청 싸운 그게 엄청 있었을 거예요. 싸웠죠. 저 한 대학 때 저희 엄마랑 한번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막 그 박정희 독재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밥 먹으면서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아 얘가 어제 이렇게 빨갱물이 들어갔어? 그때 저 진짜 집 나가고 왜냐 우리 엄마 세대의 특수성을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 세대는 거의 박정희를 이제 신처럼 그쵸. 떠받드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뭔가 그 뭐 전두환 노태우를 욕할 수는 있어도 박정희는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후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 그런 게 존중이잖아요, 사실. 그쵸.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꺼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약간 존중이고 배려인데 왜 계속 꺼내? 싫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욕심이 맞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분은 헤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잘 헤어지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을지 헤어짐이 경험이 많은 박지연 아나운서가 근데 어떻게 정리할 때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나요? 일단은 종이에 적정. 진짜? 내가 얘를 만났을 때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딱 종이에 장점부터 쭉 적고 단점 쭉 적고 이러면은 이거를 뭔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정리가 의외로 진짜? 네, 정리가 잘 돼요. 적어서 딱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감정들이 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딱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이게 흐려지면은 또 갑자기 아 근데 나 못 헤어지겠어 막 이래요. 그럼 그때 다시 봐요. 계속 봐야 돼 그냥. 진짜 계속 봐야 돼. 그리고 중간중간 생각나는 거 또 적어. 코팅해가지고 붙여놔요. 진짜.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도 이미 답을 다 아는데
이게 순식간에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게 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짧지만 그때 네. 빨리 적어놓는 거. 아, 좋은 방법이네요. 아, 진짜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셨을 때가 이제 대선이 막 끝나고 좀 그럴 때였겠지만 인사하는 과정까지는 안 갔을 때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인사만 봐도 견딜 수 없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 아까 저는 이 검찰이 정권을 잡았어. 국민의힘도 정권 못 잡은 느낌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 좀 정치인들 하나도 안 쓰잖아요. 절대.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과연 둘 사이의 문제가 진짜 이 정치 성향 가지고만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건가? 이거를 정말 딱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셔서 만약에 이제 정말 정치 성향만 딱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혼은 좀 오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도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의 성향 내가 존중하는데 너랑 나랑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트러블이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자꾸 우리 사연자분에게 강요하려는 성향의 남자라면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재료인 것은 맞지만 정치 성향 다르다는 게 나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걸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선에서 져서 이제 속상해서 우는 와이프에게 야 남편이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는 진짜 이건 인성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래 네. 진짜. 근데 되게 웃기게 뭔지 알아요? 이거를 우리도 저 그렇게 많이 싸웠던 친구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싸우다가 중간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우리 사이에 우정이 중요하지. 우리 사이에 친구 관계가 중요하지. 지금 정치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니?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니? 이 얘기를 서로 공감은 해. 근데 다시 싸워. 아니 근데 공감하자마자 아니 근데 바로 다시 싸움 시작돼요. 아,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게 더 우선시되는 건 알지만 그거를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중단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모든 인간은 그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한쪽이 그냥 져주고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문득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근데 그거를 덮을 수 있을 만큼 뭐 다른 것들이 또 좋으면 이렇게 친구도 오래 하고. 저는 제 친구들에서 극우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이 극우입니다. 니네 다 왜 그러는 거니 도대체. 네, 근데 뭐 잘 지내거든요. 네, 저도 잘 지내요. 결과적으로 많이 싸웠지만 그러니까. 네. 남편분이 지금 이거 같이 이제 저 팬이라고 하시니까 같이 보고 계시다면 아내분한테 했던 이런 행동들은 사실 좀 많이 같다. 네, 두 분이 정치 성향 달라서 싸울 수 있고 말다툼할 수 있지만 이런 일련의 에피소드들에서 보여지는 이런 거는 좀 많이 가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남편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겠다. 이런 얘기한 거는 진짜 아내분한테 꼭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손문서 아나운서님이 사과하라고 하시는. 네. 왜 정치 얘기하다가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둘의 어떤 관계를 왜 여기다 끌어들여 좋지 않습니다. 이 방송이 그 진보 진영 쪽 성향만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혜각 같은 경우에는 그쵸. 네,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보시고 저는 예전에 소개팅 갔는데 그 남성분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데 이거는 본인이 찾아본다고 하시더라고.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어쩌다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재밌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혼하는 자체가 뭐 이렇게 소송까지 간다거나 또 협의 이혼한다거나 이 사람 하면 남편은 또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내가 이분한테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뭐랄까 이거는 내가 진짜 거의 하지 않는 일인데 이분 한정 무료로 이혼시켜줄게요. 아니 그 정도로. 절대 뭐 시댁 성격상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생각할 건 협의는 안 되겠구나. 네? 그냥 이런 의미네요.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협의가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혹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찾아오신다면은 이분의 한정, 네, 한정.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아, 이분의 이제 사연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불거진 것은 정치 성향이지만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는데 그런 관계에서 진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 배려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이 존중, 배려라는 워드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둘 사이의 문제가 비단 정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정치 얘기로 죽어도 안 지려고 하는 애들은 진짜 뭐 어떻게 막 구글을 검색해서라도 막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다른 이슈를 두고도 자기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틀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겨요. 맞아요. 네, 그런 애들은 정치 성향이 같아도 결국에는 파국. 맞아요, 맞아요. 지희 씨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6번 대판 싸웠던 그 친구랑 저랑 그런 성향이 좀 비슷해요. 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뭐든 이슈가 되면은 약간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쓸데없이 약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불거진다. 다시 한번 저를 반성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 쓰셨는데요. 제가 써봤어요. 구동존이를 한자로. 구동존이. 그래서 뭐 그 존이 다른 걸 존중한다는까지 존중까지 할 필요는 없고 존중이 아니고 그 존재. 존재할 때 존재.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굳이 뭐 내 의견을 존중해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둬라 그냥. 아, 존재하다 할 때 그 저도 그래서 이제 존재구나. 썼다가 찾아봤어요. 그냥 내두면 되죠. 차이를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고 그죠? 그냥 존재다. 그렇죠. 내둔다. 정말 그냥 딱 너와 그렇구나. 나 차이를 그냥 인정한다는 정도. 그렇죠. 한치 하나 딱 박아주시면. 그럼 오늘 이 사연은 이제 우리 엄경천 변호사님의 명언으로 네, 존재하는 정도로만 인정해준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구하고 차이점은 놔둔다. 그냥 그죠. 네. 오케이. 놔둔다 정도. 지금 굳이 그걸 뭐 내가 설득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 영어권에서도 이 말이 있어요. 그래요? 뭘로 있나요? Let's agree to disagree. 뭐지? 그러니까 서로의 뭔가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기로. 갑자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 드네요. 문득 지금 애도 없고 이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진짜 이혼 생각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의 현실을 벗어나서 뭔가 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약간 느낌. 이런 쪽도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다. 신유진 변호사님이 계시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 오늘도 저희가 후기가 궁금해지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손문선 아나운서의 반응을 보고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똑같이 좀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저는 뭐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 나왔으니까 고민해보시고 같이 또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이게 뭐 법률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그냥 뭐 가벼운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